돈 한 푼 없이 쫓겨났던 한 여인. 이름도 자리도 없었던 그녀는 그날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단단하고 따뜻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밥상을 치우고 나왔습니다. 더는 이 집에 내 자리가 없다는 걸 젓가락을 내려놓은 며느리 얼굴이 말해주더군요. 아들은 눈을 피했고 방 안공기는 밥보다 먼저 식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으며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제게 붙어 있을 땐 제가 저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댈 곳이 생긴 듯해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 아이들도 한동안은 나름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수가 줄고 시선이 엇갈리더니 하루에 한마디도 안 섞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설거지도 조용히 마치고 거실에 있던 내 방석은 어느 날 사라졌죠. 말없이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족이라 믿었던 시간에 기대어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혼잣말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각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정말 조용한 말투였어요. 비난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지만 그 말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땐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물건 하나 챙겨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앞으론 어찌 살아야 하나. 겁이 났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밥은 뜨거운 국도 따뜻한 반찬도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없던 찬기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내 마음까지 씻기 위해 그릇을 조용히 헹궜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이 없던 나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머리에 얹고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고 억울하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이제 내 삶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작은 복지관 로비.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지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그 작은 눈빛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로 머리를 가리고 복지관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누가 봐도 초라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신발은 젖어 있었고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선 내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코너가 있었고 그 옆엔 종이박스로 만든 작은 책장이 놓여 있었어요. 지나가던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아무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게 따뜻하게 말 걸면 그 말 한마디에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복지관 로비 한 구석 의자에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의자 아래엔 작은 히터가 틀어져 있었고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지 복지관 식당 안쪽에서 노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그 냄새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배가 고프다는 감각조차 잊고 있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식당 앞으로 걸어갔고 한 여직원이 다시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식사 드시러 오셨냐고. 회원 아니어도 오늘은 괜찮다고 했어요.
작은 접시 하나를 건네며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줬습니다. 그날 그 밥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첫 끼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돌아갈 집은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내 삶을 다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복지관 게시판에 자원봉사 모집이라는 A사 용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연령 제한 없음. 오후 반찬 포장 봉사, 재봉 봉사, 청소 봉사.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 종이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망설이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왔을 땐 내가 이렇게 오래 설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나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도 있겠단 희망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루 이틀 복지관 앞을 서성이다. 작은 포장 봉사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 첫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긴장한 노인이었습니다. 장갑을 끼는 법부터 반찬통 뚜껑 닫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었고 내 손이 이렇게 서툴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들 중 한 분이 말없이 내 반찬통을 자기 것과 바꿔주며 웃었어요. 그 눈빛이 며느리의 냉정한 눈빛과 너무 달라서 나는 그만 반찬통 사이로 눈물이 맺히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작은 테이블 위에서 다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찬통을 놓는 손끝에 누군가 고맙다고 하면 그 말이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 대신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어요. 포장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 나는 이제 장갑을 끼는 법도 익숙해졌고 통마다 딱 맞는 뚜껑을 골라 빠르게 담아낼 줄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 도시락을 나누는 차량 배분 명단에 내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다녀왔다고. 동네를 돌며 도시락을 놓고 나올 때마다 나는 예전 우리 집 현관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따뜻한 도시락 하나 건네준 적 있었던가. 가만히 되묻곤 했습니다. 복지관 안에서만큼은 내가 나로 있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그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듯 누군가는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지관 안내소 앞에 놓인 기부금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투명한 그 상자 안에 1,000원, 2,000원씩 접힌 지폐가 들어있었고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받은 만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주머니에 남은 5,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복지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텅 빈 로비. 기부함 옆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작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민망한 마음이 들었고 한 장 넣는데 그렇게 숨이 차더라고요. 하지만 손끝에서 돈이 떨어진 그 순간 나는 세상에 다시 발을 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게나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출렁이는 걸 오래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부라는 단어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부자들이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금액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걸.
다음 날 봉사자 명단 앞에 서서 나는 다시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음 주 반찬 배달 참여합니다. 조금씩 더 나아가고 싶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주 5,000원을 따로 접어 지갑 한 칸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마음의 징표였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기부함 옆을 지나칠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익숙한 안도가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이름 없이 불려왔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거기요. 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정작 내 이름은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지관에서는 월간 자원봉사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는 아직 신입이라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이야기를 듣기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복지관 담당자가 명단을 들고 이달의 특별봉사자 명칭을 한 명씩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내 이름이 그 중간쯤에서 들렸습니다.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던 작은 칭찬이었고 내가 했던 일들은 그저 누군가의 빈 그릇을 채우고 그늘을 함께 걷는 일이었을 뿐이었는데 그걸 이름으로 불러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습니다. 다들 조용히 박수를 쳐줬고 그 순간 내 삶의 일부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에서 받은 작은 감사장을 가방에 넣으며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상장이 뭐라고 애들 졸업장만 봐도 뿌듯해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시간이고 내가 내 두 손으로 이룬 작고 단단한 기록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옷 정리와 도서관 정돈까지 조금씩 더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누굴 따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몸이 움직였고 그 안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지관 사무실 한편에는 소액 정기 기부자 명단이라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아래 내 이름이 조그맣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마치 나 자신을 세상에 새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봉사 일정표를 보는 일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설명은 서툽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자리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곳에서만큼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달 전 첫 기부를 시작한 날부터 작은 글씨로 써내려간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부 금액, 활동 시간, 받은 인사. 모두 숫자로는 작고 조용했지만 내 삶 안에서는 무너졌던 시간을 다시 세우는 정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부르듯 내 이름을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무대에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따갑게 느껴졌고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는 게 마치 어딘가에서 다시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불린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복지관이 주최한 작은 외부 발표회였습니다. 1년간 꾸준히 활동한 자원봉사자들 중 몇 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고 나는 뜻밖에도 마지막 순서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엔 고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 목소리도 작고 글도 못 쓰고 게다가 사람들 앞에 서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고 나는 결국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한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넘기고 관계를 내어주고 그러고도 남은 게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그 이름들이 사라지니 나는 그저 아무도 아닌 사람이더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도 않았고 애써 동정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함께 바라봐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복지관에서 누군가를 위해 반찬을 싸고 헌 옷을 정리하고 도서관 책장을 정돈하며 내 이름을 조금씩 다시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고 이름이 명단에 오르거나 작은 감사장을 받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무대 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도움을 주는 손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행사가 끝나고 몇몇 분들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잃은 분도 있었고 가족과 연락을 끊은 분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만 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비단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돌아오는 길 가방 안에 있던 감사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이름보다 그걸 받는 내 손이 이제는 더 떳떳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복지관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그 기사 가족들이 봤답니다. 내가 이제 어디선가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걸 신문으로 알았다는 게 이상하게 통쾌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 표지를 닫고 번호표가 지워진 책에 라벨을 다시 붙이며 작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복지관 홍보 담당자가 갑자기 나를 불렀습니다. 시군 지역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기부자와 봉사자를 대표해서 한 사람만 소개하고 싶다며 내 이름을 추천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한 관심 받고 싶지 않았고 내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내가 망설이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뒤 작은 기자실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젊은 기자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봉사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과 연락은 되는지. 나는 처음 두 질문엔 천천히 말을 꺼냈고 세 번째 질문에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올 때 연락하지 말라는 말도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크게 실렸습니다. 지역 봉사 기획 특집 면이었고 한쪽에 작게 내 얼굴 사진도 올라갔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짧게 자른 머리칼. 하지만 그날 내 표정은 오래간만에 내가 스스로 찍은 얼굴 같았어요. 며칠 뒤 복지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기사 보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화기 속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삼켰고 입안이 마르게 말랐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만 남기고 끊겼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 게시판을 지나며 기부 명단 아래 다시 이름을 적었습니다. 금액은 여느 때처럼 5,000원.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에 온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다시 그 집 앞을 떠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날 나는 그저 평소처럼 내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 주 도시락 봉사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내 하루를 뒤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이긴 것도 복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내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복지관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겼습니다. 한 계절씩 지나갈 때마다 내 몸은 더 단단해졌고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봉사자들끼리 나누는 작은 인사도 언제부턴가 내게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 행사에 외부 봉사 요청이 들어왔고 복지관 담당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먼저 의향을 물었습니다. 단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노년층을 위한 마을 의료 봉사와 복지 안내가 함께 진행되는 자리였고 나는 반찬 나눔 부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담고 김을 굽고 반찬통 뚜껑을 닫는 손길은 어느새 서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김치 한 줄기, 멸치 한 숟갈을 정성껏 얹어두었습니다. 무대 쪽에서는 풍물 팻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그중 몇몇 분이 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음식이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행사 막바지 마을 이장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고맙다며 이런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내 이름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고 늘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내 그림자조차 작게 만들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든든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고 나서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앞머리가 흩날렸고 그 아래 내 이마 위엔 작은 땀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땀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복지관에 돌아오자 기부함이 조용히 내 자리를 반겨줬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내 손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내가 받은 인사보다 조금만 더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젠 누구를 기다리지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조용히 닿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내 삶의 자리를 내 손으로 조금씩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밥숟가락 하나 들 자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마을 잔치에 빠지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요즘 동네에선 내 이름보다 반찬 봉사하는 분이라는 말로 나를 더 자주 부릅니다. 어디 가면 아, 그분 오셨어요 하며 누군가 의자를 내주고 누군가는 먼저 웃어줍니다. 그 말들이 내 이름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이 많습니다. 지난주엔 복지관 옆마당에서 열린 작은 장터 행사에 내가 만든 밑반찬들이 나갔습니다. 김치, 오이지, 무말랭이. 전부 혼자서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내 손길이 닿아 있었고 내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사람들이 반찬을 고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자기 엄마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이거 우리 옆집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진짜 맛있다고. 순간 심장이 살짝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그 말이 그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비위를 맞추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에서 이름 대신 이웃이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5천 원을 넣는 것도 숨죽여야 할 만큼 작게 느껴졌던 내가 이제는 작은 희망을 담아 기부 봉투를 매달 꾸준히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이름 옆에 계속 참여 중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하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로 살기 위해 꾸준히 걸어온 길일 뿐이라고요.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만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대는 없지만 누군가가 박수 쳐주는 삶이고 명패는 없지만 어디서든 불릴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다시 채워가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부자라는 이름보다 이웃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안에 내가 찾던 모든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이라 불리고 누군가를 돕는 손이 되어 살아갑니다. 당신의 하루도 이 이야기처럼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